미 상원이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The yeas are 77, the nays are 20. The motion to concur in the House amendment to S 1071 is agreed to.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법안에는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인증하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견제하기 위해 5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법안은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주둔한 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에도 제한을 뒀습니다. 또 일부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를 넘어서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추가 지원도 승인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인근에서의 마약 운반선 의심 선박에 대한 미군 공격을 놓고 전쟁 범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격에 대한 구체적 명령과 편집되지 않은 공격 영상을 의회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의회는 국방 예산을 애초 정부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늘려 사상 최대인 1,330조 원으로 책정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군 현대화 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 상하원이 조율해 공개한 3,000쪽 분량의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며 한국에 주둔 중인 28,500명의 미군 병력 유지를 적시했습니다. 또 상호방위 기지협력 강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른 미국의 모든 군사력을 동원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과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시작전권을 전환하는 행위에 대해선 예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려면 국방부 장관은 변경 사항이 미국 국가안보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인증하도록 했습니다. 최종 발효는 하원에 이어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하지만 양당이 이미 타협한 내용인 만큼 수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는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 감축을 금지하는 내용도 명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면서 2027년까지 매년 4억 달러 규모의 안보 지원을 재승인했습니다. 또 중국을 견제하며 타이완에 최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6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도 승인했습니다. 미 의회가 한국과 유럽의 미군 병력 유지를 명시한 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견제하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의회는 내년 국방 예산을 트럼프 행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늘려 사상 최대인 1,322조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연 제이비 어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능력에 대한 것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So those decisions will be made. My sense is that it won't be wholly about just numbers. I think it'll be more about the capabilities. 주한미군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주한미군은 숫자보다는 역량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역량 유지를 전제로 현재 2만 8천여 명인 주한미군의 재배치 가능성을 거론한 겁니다. 이런 전략적 유연성의 예로 올해 초 중동 지역으로 순환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를 들었습니다. We've had fifth-gen fighters on the peninsula for the past 6 months, and that's covered the gap.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As long as we continue to move along the azimuth that's been set, we'll be in good stead. Now, if we choose to take shortcuts, that could endanger the readiness. 합의된 군사적 조건이 충족될 때 이뤄져야 한다며 서두르는 것이 양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타이완을 돕는다고 한국도 함께하길 요구할 거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군이 요구하는 것은 한국이 대북 방어에 더 큰 역할을 해주고 동맹 현대화에 유연성을 발휘해달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미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이 작성한 싱크탱크 국방 우선순위의 보고서입니다. 중국 견제와 국익을 위해 미군의 태세를 재편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을 28,500명에서 10,000명으로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반도의 주변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를 근거 삼았습니다. 지금 상태면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때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발이 묶이는 걸 우려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방위 능력이 충분하다며 지상방어의 책임을 스스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새 국방전략 수립을 이끌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차관의 인식과도 일치합니다. The U.S. forces should continue to be deployed on the peninsula, but those forces should be focused on the defense of South Korea from China. 지난 5월에는 주한미군 4,500명이 괌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미국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주한미군이 어느 곳에든 유연하게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는 트럼프 정부 들어 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무역과 안보 이슈가 패키지로 논의되는 상황 속에 주한미군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될 미국의 새 국방 전략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